EGM 컨퍼런스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20세 여자 환자 팔피테이션 타이트니스 그리고 걷던 도중에 싱코피도 한 차례 있어서 내원했습니다. 과거 어력 특별히 없었고 아버지가 PSVT 진단 받은 적이 있었고 에코상에서는 스트럭처 디지즈의 에비던스는 없었습니다. 유리드 EKG에서는 사이너스 리듬이었고 PR 간격이 짧고 QRS가 와이드닝 그리고 델타 웨이브도 관찰되었습니다. 리드 1에서 포지티브였고 3와 AVF에서 명확히 네거티브 V1도 네거티브 그걸 관찰되어서 라이트 사이드의 포스테로 septum 근처를 의심했습니다. 엑스레이 상에서는 특별하게 카디오메갈리는 없었습니다. EP 스터디는 진행했고 카테터 포지셔닝은 LAO, RAO 뷰는 그림과 같습니다. 이니셜 사이너스 리듬의 델타 웨이브 EGM이었고 HSV 인터벌은 마이너스 13ms 였습니다. 레피드 V 페이싱을 했을 때 얼리스타 리트로그레드 ATR 액티비티는 할로 5, 6번에서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피드 벤트리큘러 페이싱 460까지 내려갔을 때는 할로 5, 6번에서 관찰되던 ATR 액티비티가 히스에서 가장 먼저 관찰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내려가다가 블럭은 420ms 싱글 V 스터디를 진행했을 때는 디크리멘탈 프로퍼티는 명확히 관찰되지 못했고 일단은 여전히 할로 5, 6번이 얼리스트한 ATR 액티비티를 보였습니다. 300ms까지 내려갔을 때는 마치 바이패스 트랙 할로 5, 6번으로 올라가던 바이패스 트랙이 ERP가 온 듯한 양상을 보였고 이렇게 VA 인터벌이 좀 길어진 ATR 액티베이션이 관찰되었습니다. 레피드 A 페이싱을 진행했고 일단은 하늘색은 사이너스일 때고 빨간색은 A 페이싱을 할 때 이렇게 프리익사이테이션 QRS 위트스가 더 넓어지는 프리익사이테이션 디그리가 변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좀 더 빠르게 페이싱했을 때 명확히 QRS가 더 넓어지는 것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럭 사이클 랭스는 300ms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싱글 A 스터디를 진행하였고 보신 것처럼 270에서는 AB 컨덕션이 되다가 260일 때 이게 블락이 된 것이 관찰되었고 그래서 아마 바이패스 트랙으로 내려가던 것이 로드로 내려갔다가 다시 싱글 에코가 돈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40까지 내려갔을 때 다시 컨덕션이 있고 다시 델타가 생기는 양상을 보였고 230으로 내려갔을 때는 델타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데 AB 인터벌이 아주 긴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30일 때가 아까 말씀드린 델타는 유지되지만 AB가 언유주얼하게 아주 길어져 있는 프롤롱드 AV 컨덕션을 보이는 바이패스 컨덕션을 보였는데 그 아래로 다시 내려갈 때는 다시 한번 이렇게 AV 인터벌이 좁아진 델타는 유지되고 AV 인터벌이 좁아진 양상을 190ms까지 보였습니다. 혼자는 도큐멘트된 타키카디아 게이지도 없었고 스터디상에서도 여전히 인덕션은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에이소프로테네놀과 AA 스터디도 진행하였고, 진행할 때는 S1, S2, S3까지 들어가고 나서는 오히려 HLR 액티비티가 할로 5, 6번보다는 할로 3, 4번이 더 얼리해 보이는 HLR 액티베이션 시퀀스를 보이고 논서스테인하게 인덕션은 되는 양상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비트에서는 V로 내려가고 나서는 이전의 HLR 액티베이션과 다른 양상으로 할로 5, 6번이 얼리스트하게 마치 VA 컨덕션이 되고 VA, V 됐다가 블락되는 양상, HLR 액티베이션이 중간에 바뀌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서스테인한 타키카디아는 AA 스터디를 좀 더 내려갔을 때 인덕션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인덕션은 마찬가지로 할로 3, 4번이 가장 얼리해 보이는 HLR 액티베이션으로 인덕션이 되었고, 같은 HLR 액티베이션 시퀀스를 유지하면서 타키카디안 서스테인 했습니다. 히스테리 리프렉토리 프리매처 벤트리큘라 엑스트라 스티뮬러스를 줬을 때는 HLR 시그널이 어드밴스 되는 양상을 보였고, 위에서 오버드라이브 페이싱 했을 때 PPI-TCL은 90ms였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니셜에 사이너스 리듬의 델타가 관찰되었던 환자고, 벤트리큘라 페이싱을 좀 더 짧게 할 때 HLR 액티베이션은 할로 5, 6번에서 디크리멘탈 프로퍼티 명확히 관찰되지 못한 상태로 관찰되었고, HLR에서 스터디를 했을 때는 프리엑사이테이션 디그리가 바뀌는 양상 관찰하였고, 유주얼하지 않은 안테로그레이드 디크리멘탈 프로퍼티가 바이패스 트랙 컨덕션 델타를 유지한 상태에서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스테인한 타키카디아는 할로 3, 4번이 얼리스트한 HLR 액티비티를 보이면서 서스테인한 타키카디아가 인덕션이 되었고, 리셋이 관찰되었고, PPI-TCL 90ms. 그래서 먼저는 안테그레이드의 이 델타와 관련된 바이패스 트랙에 대한 매핑을 시행하였고, 안테로 septum과 미드 septum에서 시행했을 때는 그럼 어블레이션 시그널이 로컬 V 시그널보다는 더 느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포스테로 septum으로 왔을 때는 싱글 A 엑스트라 스티뮬러스를 줬을 때는 어블레이션 시그널 관찰했을 때 A, V 사이에 뭔가 바이패스 트랙 시그널 포텐셜이라고 볼 수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한 시그널도 관찰돼요. 원만 줬을 때도 잘 명확치는 않지만 어쨌든 AV 인터벌이 가장 짧고 바이패스 트랙 포텐셜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곳에서 포스테로 septum에서 어블레이션 진행하였고, 3초 만에 일단은 델타 웨이브는 사라진, 이전에 관찰되던 오그멘테이션 됐던 델타는 사라진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V 액티베이션이 이게 노드로 내려가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보였던 라테랄 쪽에서 HLR 액티베이션 시퀀스를 보였기 때문에 역시 바이패스 트랙이 하나가 더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EGM도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V 액티베이션이 레프트 라테랄 쪽에서 얼리한 미니멀한 델타가 의심되는 소견이 계속 지속되었고, 이에 따라서 septal 펑처를 진행하고 포스테로 라테랄에서 매핑 및 RF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 아데노신 12mg을 줬을 때는 AV 블락은 명확히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RF를 진행하는 스터디 중에서는 AH 점프도 관찰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리뷰로 넘어왔는데, 그래서 일단 언유주얼한 안테그레이드 디크리멘털 프로퍼티를 관찰했을 때 일단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항상 계속 엄재 선생님께 배웠지만 항상 헷갈리는 그런 패스웨이들이라서 다시 한번 표를 가져와 봤습니다. 시작하는 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에이트리움에서 시작하는지, 노드에서 시작하는지, 아니면 더 아래인 파스클에서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구분이 되게 되고, 사실 파스큐러 벤트리큘러 패스웨이는 워낙 델타도 엄청 미니멀하고 HV 인터벌도 아주 페이싱 아무리 해도 픽스드가 돼 있기, 왜냐면 아래에서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HV 인터벌이 픽스가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둘과는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하기가 쉽지만 이 노드와 에이트리움은 항상 구별하기가 힘들고, 결국 항상 중요하게 문헌들에서 나오는 것은 레프트 RA에서 페이싱 해보고 LA에서 페이싱 해봐서 이게 델타에 변화를 주는지, 노드에서 연결된 거면 레프트에서 페이싱 하지는 라이트에서 페이싱 하든 델타의 변화가 없을 거고, 에이트리움에서 연결된 것이라면 어느 쪽에서 페이싱 하냐에 따라서 델타에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멀티사이트 A 페이싱이 항상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디퍼런셜 매뉴버로 나와 있고, 아데노신을 줘봤을 때 리스판스가 노드에 디펜던스가 있는 패스웨이라면 델타가 있었지만 블락이 돼버릴 것이고, 노드에 디펜던트 하지 않은 에이트리움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블락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이 둘을 감별하는 중요한 보통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인용되는 거에서도 멀티사이트 ATL 페이싱에 따라서 양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ATL 페이싱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다면 말씀드렸던 페시큘러 벤트리큘이나 노드 벤트리큘 쪽으로 갈 것이고, ATL 페이싱은 했는데 바뀐다면 우리가 보통 아는 바이패스 트랙이나 에이트리얼 페시큘러 트랙이나, 아니면 여기서 이 케이스에선 이런 경우이지 않을까 싶은데, 에이트리얼 페시큘러라고 정의하기는 쉽진 않지만 어쨌든 A와 V 사이에 바이패스 트랙이 있고 그게 마침 I'm like 프로퍼티를 갖는 스웨이라고 쪽으로 넘어가고, 어쨌든 에이트리움에서 시작되는 바이패스 트랙으로 이렇게 감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멀티사이트 A 페이싱 했을 때 변화가 없어서 노드 벤트리큘이었다, 노드 파시큘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점이고, 여기서도 사이너스 리듬일 때 라테랄 RA에서 페이싱 했을 때, 디스탈 CS에서 페이싱 했을 때 전혀 델타 웨이브의 변화가 없다, 프리익사이테이션 몰폴로지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 그래서 호프마이어가 리뷰 논문을 많이 쓰셨는데, 그래서 에이트리움 시작, 노드 시작, 페시큘러 시작에서 가장 그나마 흔한 것, 노드 페시큘러든 벤트리큘은 워낙 레어하다고 알려져 있고, 말씀드렸던 대로 페시큘러 벤트리큘은 어느 정도 더 구별할 수 있는 명확한 피처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그나마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에이트리얼 페시큘러 패스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페시큘러는 보통 이렇게 라이트 라테랄에 존재하게 되고, 링 티슈가 노달 컨덕션 프로퍼티를 가진 링 티슈가 라이트 라테랄에 존재하게 되고, 안테그레이드 디크리멘탈 프로퍼티를 갖고, 그래서 안티드로믹 판타키카디아를 만들었을 때 LBBB 몰폴로지를 가진 타키카디아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거의 모든 경우에서 레트로그레이드 컨덕션은 불가능하고 안티그레이드 컨덕션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 적은 리뷰 저널에서도 스트라이커스 애뉰러스의 라테랄에 존재하고 디크리멘탈 컨덕션을 보이고 레트로그레이드 컨덕션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안테그레이드 컨덕션만 거의 가능했다. 그래서 본 환자에서 보인 환자는 레트로그레이드 컨덕션도 가능해 보였기 때문에 이런 AF 패스웨이라고 보기는, 위치도 라테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AF 패스웨이와
이 본 환자에서 보였던 롱 AV 패스웨이에 디크리멘탈 컨덕션을 갖는 이 두 가지를 감별하는 것은 좀 힘들 수 있다. 점이 있습니다. 또 AF는 끝나는 지점이 파스큘러로 연결되기 때문에 RV 에이펙스로 연결되는 반면에 나머지 바이패스 트랙트는 RV 베이스로 연결되는 감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에서도 듀얼 AV 노드 피지올로지가 있었듯이 이 패스웨이는 가진 50%의 환자에서 다른 액세서리 패스웨이를 동반되는 경우도 워낙 많고 듀얼 AV 노드 패스웨이를 갖는 경우도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RV 에이펙스에 가서 보냐, 베이스에서 가서 보냐에 따라서 델타 웨이브 몰폴로지도 티피컬한 패슐러 블락 LV 패턴을 보이냐 아니면 너무 티피컬하냐 따라서 좀 더 감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본 환자에서도 그냥 사이너스 때 타키카디아가 아닌 그냥 사이너스일 때만 가지고도 적용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 환자의 사이너스일 때는 티피컬한 파시큘러 블락의 심전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 환자에서 보인 액세서리 패스웨이에 대한 비슷한 문헌이 있을지 찾아봤는데 유로페이스의 한 5명의 환자 정도를 가지고 케이스 리포트를 낸 것인데 결국 그냥 우리가 그냥 흔하게 포스테리어 셉툼이든 어디든 흔하게 AV 패스웨이, 액세서리 패스웨이 보고 들어갔는데 디크리멘탈 프로퍼티가 있을 때에 대한 케이스 리포트 환자 역시 여기서도 보듯이 VA 타키카디아 인덕션 됐을 때 본 환자에서도 잠깐 2비트 정도 보였듯이 VA가 상당히 긴 이런 좀 언유저얼한 길고 느린 컨덕션을 볼 수 있었고 이 환자에서도 그렇듯이 스티뮬러스 간격을 줄일 때 갑자기 컨덕션이 확 늘어나는 마치 점프처럼 늘어나는 양상 역시 케이스 리포트에서도 관찰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상입니다. 네. 재미있는 케이스를 리뷰까지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김대훈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이 환자는 무슨 액세서리 패스웨이예요? 결론적으로? 보통 이런 데 들어가는 하나로 정의할 수 있는 패스웨이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런 롱 AV 패스웨이 위드 디크리멘탈 컨덕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싱글 A 할 때가 좀 재밌는 파인딩이 많이 보였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뭐 여기 적용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갭 피노미넌도 있네요. 네, 갭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빨라지는 것도 약간 슈퍼노멀 컨덕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AV가 짧아진다. 네. 누구 환자? 어느 선생님 환자예요? 희랑 교수님 환자. 희남 선생님이 나가셔서 질문을 좀 많이 던지고 싶은데 던질 수가 없네. 뭐 혹시 뭐 다른 스텝 선생님, 김민 선생님은 지금 2명의 김민 선생님이 있네요. 아, 네, 선생님. 제가 노트북이 약간 꺼져가지고요. 예. 스피커가 안 되는 컴퓨터와 핸드폰 2개로 하고 있습니다.
대문자 김민 선생님과 소문자 김민 선생님이 있네요. 네, 소문자가 핸드폰입니다. 유이태 선생님 혹시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질문하고 싶었던 게 이 리뷰를 그 unusual accessory pathway 쪽을 쭉 해주셨는데 좀 별개의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요거가 아닌가 싶고요. 여보세요? 네, 요게 아닌가요? 이 환자의 경우는. 일단은 패스웨이가 2개 있었던 거잖아요. 네, 패스웨이는 2개 있었어요. 인테그레이트 컨덕션이라는 게 2개가 있었고 두 번째 그 레프트 쪽은 너무 그냥 쭉 지나갔던데. 레프트는 쭉 레프트도 안테그레이드, 리트로그레이드 컨디션 다 하고. 처음에 A 스타트에 그게 그 2개의 존재는 전혀 감지가 되지 않았나요? 혹시는 그러니까 그 AV 컨덕션 프로퍼티가 둘로 나뉘는 게 뭐 두 가지가 함께 참여해서 생겼던 현상은 아닌지. 네, 그때까지는 그런 낌새가 없었습니다. 라테랄 쪽은 명확히 그러게요. 셉탈 쪽은 어쨌든 좀 그런 말 그대로 unusual 프로퍼티가 좀 보이는데 리뷰해준 그 이상의 뭐 다른 가설은 저는 지금 딱히 떠오르진 않습니다. 이런 것도 되게 느린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앞에 2비트는 레터럴 올라가고 레프트 레터럴 쪽으로 올라가고 바뀐 거잖아요. 네. 그렇죠? 왜 흔히 보던 것보다 엄청 느린 거. 박윤 선생님 뭐 갑자기 카메라가 켜졌네요. 이거 혹시 타키카디아 이거 논서스테인 말고 서스테인데도 VA 인터벌 이렇게 키나요? 아니네요. 그런 거 바뀌었네. 라테랄은 확실히 네. 나온 거는 리엔트런트가 맞을까요? 요 전에 거? 이거? VA 링킹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AVRT라고 보기에는 AV 인터벌이 너무 이레귤러한 데다가 너무 짧잖아요. 이거 이스프레를 줬을 땐 아니죠. 조술대입니다. 이거는 AVRT라고 보기 힘들지 않나? 난 힘들 것 같은데. VA 인터벌이 다른 것 같아. VA 링킹도 없고 어. 스가 더 빠르지 않아요? 그리고 ATR 시퀀스가 여기 EGM 제일 마지막 비트하고 요 앞에 세 비트가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AT일 가능성은. 근데 그래도 AT라 그래도 설명이 잘 안 되네.
뒤에가 너무 짧습니다. AV. 이게 첫 두 비트는 레프트 레터럴로 리트로그레이드하게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하나가 짧게 떨어지잖아요. QRS가. 그 이후에 세 비트는 뭐 오히려 그냥 진짜 그냥 뭐 노달 에코처럼 세 비트 돌든지 뭐 정tional 액셀레이션 돼서 나온 JT 정도 느낌으로 오히려 좀 보이고요. 이게 리엔트런트 같진 않아요. 나머지 세 비트가. 네. 왜 이 모임에서만 내가 얘기를 하면 이게 하울링이 생기죠? 다른 수없는 줌 미팅을 해도 이런 현상은 한 번도 없는데 이상하네요. 이게. 지금은 없네요. 그래? 내가 이어폰을 끼면 좀 낫나요? 저한텐 또 들리는데요. 근데. 하울링이? 네. 그 방에 있는 스피커랑 뭔가 네, 오묘하게 안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문제인지는 아주 저명하니까 그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말은 그 컨퍼런스 룸에 있는 그 공명형 스피커와 내가 같지 않는다는 느낌입니다. 네. 아니 모두와 다 잘 맞는데 본인과 안 맞는다면 문제가 누구 때문일지는 너무 저명하지 않나요? 이거 레코딩 되는 교육 자료인데 자중하시죠. 네. 또 다른 코멘트나 박재욱 선생님 혹시 있긴 있나요? 저 싱글 한 번만 보여줄 수 있나요? 아까 210 막 그 세 개 이거 아래 이거요. 잠시만요. 재밌는 신전도네요. 재밌는 EGM이네요. 감사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박재욱 선생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잠깐 얼굴 보이고 그렇게. 안녕하세요. 네, 말씀 주셔서 그 2개, 3개 나왔던 비트는 그 슬라이드 말고 저도 좀 비슷한 의견. 근데 뒤에 3개는 리엔트런트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정션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히스가 뒤에 가면 히스가 좀 더 빨라 보이지 않나요? 히스에 저 히스 시그널도 보이는 것 같아서 뒤에 19번 슬라이드나 그 싱글 A 스터디 한 것들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데 결론 내기가 조금 정보가 조금 제한적이기도 하고 요거 가지고 혹시 막 집단회 같은 데 가서 마임 포텐셜 이렇게 얘기하면 혼나나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지 한번 궁금하니까. 근데 농담이 아니고 나는 이 케이스는 되게 중요하고 간만에 좀 일렉트로피지컬리 좀 디스커션 할 포인트도 꽤 있는 케이스로 생각이 돼서 조금 잘 보충하고 해서 집담에 한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타키카디아 때는 레프트 레터럴처럼 보이는데 처음에 만약에 어블레이션을 계획할 때 일단 이 사람은 라이트 포스텔 스텝 2를 먼저 했는데 그럴 때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타키카디아로 해서 해야 될지 아니면 델타가 너무 명확한
라이트 포스테리어 세프툼을 해야 되는 건지 혹시 이럴 때는 어떻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디스커션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원칙적으로 클리니컬 타키카디아를 만든 문제를 해소를 해주는 게뭐 당연히 원칙인데 이제 한 번의 단계를 더 이제 허들을 넘어야 되는 것 때문에 아마 명백히 보이는 매핑이 그리고 가능한 뭐 라이트 사이드 먼저 짚고 넘어가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뭐 누가 분명히 문제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라이트 포스테로 septal 바이패스를 그냥 바이스탠더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노달 컨덕션으로 빠졌다가 다시 델타가 나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잘 설명이 안 되네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노드로 빠졌다가 지금 다시 컨덕션이 되잖아요. 근데 뭐 바이패스 트랙도 개피노미는 보일 수 있다고 그런 애들도 있다고 돼 있는데 혹시 여러 번 반복했나요? 그냥 한 번만 딱.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엄청. 근데 계속 똑같은 파인딩이 계속 보였어요. 이렇게 노달로 갔다가 다시 바이패스 트랙 보이고 230, 40 요 존에서만 이렇게 늘어나는 게 보였다가 그 아래로 내려가면 다시 짧아지는 게 반복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바이패스 트랙의 위치랑도 아나토미컬리 좀 관계가 있을 것이고, 뭐 우리가 아는 지금의 지식 내에서는 뭐갭 페노미넌이 이 바이패스 트랙을 통해 발현됐다고 설명을 해야 하는 것밖에는 저는 잘 아이디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노도 벤트리큘라는 어떻게 롤아웃해요? 그러면 이 사람? 노드 벤트리 노도 벤트리큘라를 롤아웃 할 수 있나요? 아까 노도 파시큘라, 노도 벤트리큘라, 뭐 아트리오 파시큘라 이쪽을 다 롤아웃 했잖아요. 얘기할 때. 네, 노도 벤트리큘라가 롤아웃이 되나요, 이게? 안 됩니다. 안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걸 안 하셨어요. 제 초창기 스텝 첫해 WPW 하는데 기억나는 케이스가 노도 벤트리큘라였던 것 같은데 자관 이 베리언트 액세서리 패스웨이를 처음 딱 마주치면 이게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여러 뭐 스텝도 여기 주니어 스텝분들도 많고 펠로우 선생님들도 많은데 이거 디퍼런셜 매뉴버를 내가 이런 환자를 만나면 뭐를 해야겠다라는 걸 머릿속에 계속 넣고 있지 않으면 그냥 엔트레인이랑 리셋만 하다가 그냥 어블레이션 해버리기 쉽거든요. 여기서 보면 감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매뉴버들이 굉장히 쉽지만 도움되는 거는 멀티사이트 에이페이싱이고 이거 꼭 해야 되고요. 피스번들 페이싱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 많이 되니까 요거는 머릿속에 넣고 계시고 액세서리 패스웨이인데 디크리멘탈 프로퍼티가 보인다든지 뭐 델타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오그멘테이션 또는 픽세이션이 있다든지 이런 소견이 보이면 꼭 여기에 있는 거를 일단 제가 지금 말한 건 딱 두 개밖에 없잖아요. 멀티사이드 에이페이싱이랑 스캡처는 꼭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시술방 당시에서 잘 결론이 안 나던 것도 나중에 리뷰하면서 결론 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저 앞에 레터럴로 올라가는 두 개 비트 시퀀스랑 ABRT 온고잉 할 때 시퀀스 좀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좀 보여줄 수 있어요. 그거랑 네.
AVRT 온고잉 할 때 시퀀스. 감사합니다. 거의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른가? 히스 카테터와 위치가 좀 바뀌어서 히스가 조금 달라 보이긴 하는데 그거 말고는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네. 한번 노드 파시큘라라 그러면 설명이 웬만큼 다 맞아 떨어지지 않나? 그쵸? 음. 근데 노도는 약간 델타가 조금 보일락 말락하지 않나요?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델타가 보일랑 말랑하지 않죠. 잘 보이죠. 게다가 이 사람은 또 뭐 레프트 레터럴 쪽도 조금은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하나만 있는 거랑은 또 티피컬한 가뜩이나 에티피컬한 거에서 더 에티피컬한 상황이 처해 있으니까 하나로만 설명할 수는 없는데 오늘 어쨌든 이 슬라이드에서도 김대현 선생이 강조를 해놓은 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윗단계에 속하는 메뉴버거든요. 이 프릭 사이테이션이 보일 때 멀티 사이트 에이페이싱 하는 게 우리가 흔히 관가하게 되는데 오늘의 레슨은 사실 이거를 좀 계속 머릿속에 좀 담아두고 있어야 아주 드물게 만나는 이런 좀 어뉴주얼한 액세스를 패스웨이의 케이스에서 당황하지 않고 혹은 그 이후라도 우리가 좀 이렇게 원인을 찾아 나가는데 추적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부터도 좀 앞으로 스터디할 때 이런 것들을 더 해보려고 좀 노력을 해야겠고 여러 또 더 젊은 선생님들께서도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녹화 이제 중단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